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씩씩한 여자입니다. 결혼이 인생에 많은 걸 바꾼다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많은 게 바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긴 그런 걸 예상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겠죠. 점쟁이라도 말이에요. 결혼을 하기 전 저는 전국의 수백 개의 국밥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장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첫 직장이었고 다른 데 눈 돌리는 일 없이 오랜 시간 사장님 곁에서 일을 하는 걸 지켜보셔서 그런지 사장님은 워낙 저를 믿고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집에도 자주 초대를 해주셨죠. 주로 일 때문에 가는 일이 더 많았지만 가끔은 같이 저녁 먹자며 불러주기도 하셨답니다. 일적인 얘기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어떨 땐 사장과 비서보다 더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장님이 종종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실 만큼이요. 이 비서 같은 사람이 내 며느리면 딱 좋겠는데. 사장님 며느리 자리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감이요. 그래도 칭찬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게 늙은이 주책 부린 거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 내 욕심이 사람 인연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사장님한테는 저보다 3살 많은 외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라 애지중지할 것 같았지만 실은 사장님은 아들을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너무 애지중지 키워 오히려 제멋대로 하게 키우셨다는 거죠. 하나 있는 아들 사업도 물려주고 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내 눈에 영 차지가 않아. 사장님도 꼭 드라마에서 보던 회장님들 같은 말씀하시네요. 왜 회장님 사장님들은 다들 자기 자식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걸 이렇게나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자식이고 일이고 평생 이뤄온 거니까 그렇지.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에이, 일은 사장님이 평생 이뤄온 거니까 누구보다 잘하는 거 인정하는데요. 자식은 아니래잖아요, 사장님. 저희 엄마도 맨날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나도 모르겠다고요. 아니 그래, 입에서 말이 많네. 자식 속을 누가 알겠어? 애미래도 모르지. 사장님은 아드님을 망나니 같다고 하시면서 영 마음에 안 내켜 하셨지만 곁에서 보기엔 그냥 자유로운 영혼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거 없이 자라 국이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앞에서는 주눅들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거칠 것 없이 자유로운 모습이 오히려 저는 좋아 보였죠. 실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댁에 갔다가 사장님이 급히 외출하시면서 둘이서만 식사를 하게 된 적도 있고요. 사장님 개인적인 부탁으로 아드님 일터에 몇 번 간 적도 있었죠. 사장님 아들은 경찰이었거든요. 보통 회장의 자식들은 계열사 하나씩 턱턱 맡아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그마저도 신기하고 좋아 보였죠. 엄마가 하는 국밥집 프랜차이즈 탐낼만도 한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사업엔 관심이 없으세요? 무슨 소리. 관심 없으면 어머니 회사에 이사로 이름은 왜 올렸겠어요? 제가 보기엔 욕심도 없어 보이시고 또 경찰로 일하고 계시니까. 이 비서님은 맹수가 언제 이빨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 이빨 숨기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대놓고 어머니 하시는 사업은 제 겁니다. 입 벌리고 있으면 그거 어머니가 저한테 예따하고 내주시겠어요? 이 비서가 보기엔 어머니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야 그런 것까진 잘 모르죠. 이 비서가 잘만 하면 어머니는 제가 아니라 이 비서한테 사업 물려줄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그냥 말이 그렇단 얘기예요. 정말 그러면 뭐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드님은 저를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때 이미 저는 선을 넘었다 싶을 만큼 그분을 흠모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아드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건 사장님의 큰 그림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눈치챈 사장님이 아예 대놓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 난 정말 이 비서가 내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니까. 네, 그렇게 제가 모시던 사장님은 시어머니가 되셨고 사장님 아들은 제 남편이 됐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거의 사장님의 명령이나 다름없었달까요?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만 결혼은 안 돼. 이건 네 상속 문제하고도 상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네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네가 사랑한다면서 그동안 데려온 여자들 중에서 이 비서만한 여자 있었으면 어디 내 앞에 다시 데려와라. 다들 한 몫이나 하려고 눈독 들이는 것들 뿐이었지. 하긴 어머니처럼 아버지 사진만 보고 중매 결혼하신 분이 사랑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그래도 너 낳고 일 잘하면서 잘만 살았어.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닌 거 그 나이 먹도록 모를 것도 아니고. 하여간 중요한 건 이 모든 얘기를 제가 보는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속이 좀 상했지만 사장님, 아니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지금은 남편이 저에 대한 마음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겠지만 제 마음은 컸고 살다 보면 없던 마음도 생길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인물 못났다는 소리 듣는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이야 시어머니 곁에서 오래 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이빨을 숨긴 맹수 같은 남편이 시어머님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기에 이 결혼은 성사될 수 있었던 거겠죠.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상속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게 분명하니까요. 남편 입장에서 어머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겠죠. 그래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집 밖으로 겉도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 않아도 되는 당직까지 자처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한 번은 저랑 아무런 의논도 없이 지방 근무를 신청하기도 했어요. 춘천? 다음 주부터 당장 내려간다고요? 무슨 얘긴지 똑바로 말을 해. 그냥 춘천을 간다고 하면 다니? 네 안사람도 나도. 정근 신청했다고요. 춘천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너만 거기 가서 살겠다는 거냐? 네 처를 여기에 혼자 두고? 시어머님은 당연히 노발대발하셨고 결국 남편은 지방 근무까지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랬던 것처럼 여느 부부처럼 다정하거나 자상한 남편을 기대할 순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저 쇼윈도 부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 겨우 얼굴만 보는 그런 사이였죠. 서운하고 속상했죠. 제가 기대한 결혼 생활이 적어도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그렇게 선을 넘는 일은 없었어요. 밖에서 자고 오는 날이 종종 있긴 했지만 무슨 일 때문에 어디서 자고 오는지 항상 행선지는 밝혔고요. 물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아마 분가에서 살았다면 저한테는 일일이 얘기 안 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씁쓸하지만요. 그러다 남편이 조금씩 바뀌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을 때 늘 정정하시던 시어머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다행히 유방암 초기라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만 제때 제대로 받으면 완치는 가능한 거였지만 아무리 건강하셨다 해도 연세도 있으신데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일이 당연히 쉽진 않았겠죠. 그때 이미 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님 곁에서
극진하게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병수발이나 들라고 내 아들이랑 결혼시킨 게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만약 제가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비서였대도 저는 어머님 곁에서 병간호했을 거예요. 아이, 그랬으면 내가 월급이라도 주지. 보너스도 챙겨주고. 이건 뭐 며느리란 이유로. 내가 차라리 너 보너스라도 좀 주랴? 됐어요, 어머님. 어머님 댁에서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 충분히 많이 받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얘는 요즘에도 퉁 정을 안 주더냐? 어머님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살갑게 대하고 그래야 이이도 저한테 정을 좀 붙일 텐데. 아유, 몹쓸 놈. 내가 너한테 괜한 짓을 한 게 아무래도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또 그 말씀이세요? 저 이 좋아했던 거 어머님 아시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지 어머님 때문에 억지로 한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님이 자꾸 자책하세요? 내가 아무래도 한 소리 해야겠어. 너 불쌍해 안 되겠다. 아유,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있는데 어머님이 잔소리한다고 싫어해요. 그건 또 그렇네. 그렇게 어머님이 다 눈치채고 걱정하실 만큼 남대하듯 하던 남편이 조금씩 바뀐 건 어머님 병간호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꼭 필요한 말 이외엔 잘 붙이지도 않던 사람이 느닷없이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제가 적응이 안 돼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죠. 당신 정말 고마워. 뭐가 또 고마워. 나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당신 아니었으면 수술하고 저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하셨을 거야. 맘 붙일 데 없으셔서. 어머님 의지가 좋아서 그런 거지 뭐. 내가 한 게 있나. 당신 덕분인 거 나도 알아.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카드? 갑자기 카드는 왜? 이걸로 당신 뭐 필요한 거 사. 이왕이면 같이 가서 사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바라는 건 아무래도 무리겠지? 알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당신 나 엄청 비싼 거 사면 어떡하려고 겁도 없이 카드를 줘? 비싼 거면 어때?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필요한 거 갖고 싶었던 거 사. 내가 고마워서 사주는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무튼 고마워. 잘 쓸게. 그날 남편이 준 카드로 어머님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머님 옷도 사드리고 그랬네요. 물론 제 것도 상큼한 걸로 한 벌 장만했죠. 솔직히 너무 많이 써서 한 소리 듣겠다 싶었는데 정말로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어머님이랑 둘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비싼 거 먹고 더 좋은 걸로 살 걸 그랬다며 킥킥거리기도 했죠. 또 어떤 날은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길에 샀다며 꽃다발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걸 식탁 화병에다가 꽂아뒀더니 시어머님이 보시고 오히려 놀라셨어요. 얘, 이거 네 남편이 사온 거 맞지? 네, 어머님. 진짜 이가 변한 것 같아요. 어제 들어오는 길에 꽃집에서 사왔대요. 제 생각나서요. 저 요즘 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근데 너 그건 아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에휴, 아니다. 어머님은 남편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바뀐 걸 불안해하셨지만 저는 매일매일 하늘을 날 것처럼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전혀 어머님 생각에 동조하진 않았죠. 이대로만 쭉 가면 이제 아이도 가질 수 있겠다 바람도 가졌고요.
물론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저는 그 감동을 시어머님을 보필하는 데 더 쏟았죠. 몇 배는 더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너 내 유산 상속 네가 받을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일 날 소리. 이게 왜 큰일 날 소리야? 어머님 재산을 왜 제가 받아요? 아들도 있는데. 혹시 제가 어머님 손자라도 낳아드리면. 아니다. 그때도 손자가 받아야지. 저는 아니죠, 어머님. 아니, 안 되겠다. 당장 변호사 불러라. 내 아무래도 유서 다시 쓰고 공증 받아둬야겠다. 됐어요, 어머님. 그걸로 괜히 이랑 싸움이라도 나면 전 그거 감당 못해요, 어머님. 마음만 감사히 받을 테니 그 생각 넣어두세요. 얘는 준대도 싫다 눈에 처음 봤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들 못 받아서 안달이구만. 처음부터 저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실 것처럼 예뻐하던 어머님이셨지만 남편의 마음까지 돌아오고 어머님의 사랑까지 이렇게 커지니 정말 행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충분했어요. 저한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어머님 마음을 한사코 거절했던 건 진짜로 그래서였다고요. 지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데까진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한 이후 맞아요. 다들 눈치채셨던 것 같은데 바보같이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남편한테는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진짜로 고마워서 그동안 잘해줬던 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서 그랬던 거였죠.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은 휴대폰을 몰래 혹은 우연이라도 봤다거나 그래서 알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 어디 잠시 다녀오다가 모텔에서 어떤 여자와 나오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이었지 막상 그 순간을 마주하니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군요. 더 웃긴 건 남편이었어요. 당황할 법도 한데 표정에 일말의 변화도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여자는 더 뻔뻔했어요. 위아래로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남편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하고는 남편 차 조수석에 먼저 올라타서 기다리더군요. 아주 당당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제가 물었죠. 당신 왜 거기서 모텔에서 나오는데 무슨 다른 이유도 있어? 뭐라고요? 없어 보이게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싸울 건 아니지?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리고 남편도 차에 올라서 유유히 차를 몰고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참 대단한 게 화는 치밀어 올랐지만 제가 생각해도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언젠가 일어날 걸 예상했던 사람처럼요. 남편이 그 여자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그 생각만 했어요. 저도 저지만 시어머님이 아셨다가는 불벼락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처음엔 시어머님이 아시기 전에 어떻게든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저 혼자 전전긍긍했습니다. 당연히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기도 했죠. 다만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랬는지 어떤 여잔지 이런 건 바보 같아서 묻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까 그 여자 빨리 정리해. 웃기고 있네. 당신이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거면 애초에 시작이나 했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헤어지자면 도장 찍어줄게. 잘못했다고 비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편의 반응에 오히려 기운이 빠지더군요. 제가 알고 나니 오히려 더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께는 야근이다 당직이다 둘러댔지만 혹시나 싶어 제가 확인해보면
그럴 때마다 그 여자랑 같이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죠. 고민 끝에 저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그대로 살든 어머님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어머님이 충격을 너무 크게 받으셨는지 그날 밤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 급히 전화를 했지만 그년이랑 함께 있으니 전화를 받을 리가 만무했죠. 몇 시간 후에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미 때는 늦어도 한참 늦은 후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드디어 시작인 거야? 뭔 놈의 부재중 전화를 몇 통씩이나 때려. 현장 출동 나가 있었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현장 출동은 아니었나 보네. 급한 일 아니면 끊어. 급한 일이었고 당신은 그년이랑 같이 있는다고 때를 놓쳤어. 알아쳐먹게 말을 해. 어머님, 돌아가셨어.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지금 어디야? 물건들 좀 챙길 게 있어서 잠깐 집에 와 있어. 남편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집에 오자마자 어머님은 어떻게 되신 건지, 장례식장은 어느 병원인지 묻지도 않고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뭐 하게. 아니지. 너 혹시 어머니 집문서 같은 거, 회사 관련해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 두시는지 알아? 너 알지? 어딨어? 어딘지 빨리 말 안 해? 당신이 사람이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그게 할 일이고 할 말이야? 걱정도 안 돼? 왜 그렇게 되신 건지 궁금하지도 않아? 착한 척 엄마 위하는 척 그만하고 넌 이제 이 집에서 좀 꺼져줄래? 어딨지? 어디다 둔 거야? 남편은 온 집안을 뒤져 어머님의 재산과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냈어요. 그걸 들고 나가려는 걸 제가 온몸으로 막아섰죠. 그랬더니 왜? 너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한 툴 떨궈줄까 봐 그래? 꿈 깨셔. 애초에 네가 우리 어머니 꼬드겨서 재산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릴까 봐 내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알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렇게 되기 전에 내 거 내가 챙길 수 있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못 나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인연이 진짜 비키지 못해?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다 제자리에 갖다 놔. 당신 이러다 진짜 천벌 받아. 왜? 내가 제자리에 갖다 두면 네가 홀랑 다 처먹게? 뒷건 한 개도 없으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온 그지 같은 옷가지들이나 대충 챙겨서 내 눈앞에서 꺼져. 당신 이러지 좀 말라고, 제발.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막아서던 그 순간 당장 그거 다 내려놓지 못해. 멀쩡한 시어머님이 두 발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왜?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니 믿을 수가 없는 거냐? 믿고 싶지 않은 거냐? 뭐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걔한테 뭐라고 할 거 없다. 다 내가 시켜서 한 일이야.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그게 이게 무슨 대가리가 텅 비었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 천하의 몹쓸 놈 같은 이라고.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그래도 끝까지 믿은 내가, 그리고 얘가 불쌍하다. 네, 일을 이렇게 꾸민 건 모두 시어머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제가 어머님께 힘들게 얘기했을 때 어머님은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계신 듯 했죠.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라. 암 수술 받고 나니 내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아니, 그런 생각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너는. 나 죽고 나면 네 남편이 널 어떻게 하겠니? 뭘 어쩌겠어요. 그래도 자기 부인인데. 그럴 인간이면 애초에 딴 년이랑 그러고 다니겠니? 내 안 봐도 눈에 뻔히 다 보여. 그놈이 너한테 어떻게 할지. 남자들 한 번씩 딴 데 눈도 돌리고 그러는 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못난 아들 둔 시어미 입장에서야 고맙기도 하다만, 반대로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몹쓸 짓이지. 어머님이 이렇게 저 이해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어머님의 계획은 솔직히 놀라웠어요. 남편한테 전화해 불륜 사실을 들은 어머님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응급실에 급히 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세상을 뜬 걸로 하자.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하는 게 어머님의 계획이었죠. 저는 물론 처음엔 반대했죠. 어머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너 일전에 내 비서로 일할 때 기업 회장들 나오는 드라마 좋아한다고 했지? 거기 나오는 자식들 어떻더냐?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지. 형제고 부모고 죄다. 자기 거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애를 쓰지. 언제 가족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하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애초에 내가 널 이 집에 들인 게 욕심이었단 말. 내 진심이다.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거 투성인데 넌 어떻게 돼 내가 욕심도 하나 없이 착해 빠지기만 했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머님. 저 할 말은 다 한다고 예전에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 좋아서 한 선택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조건 참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 그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아가, 내가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너한테 그 녀석이 그러는 걸 보면 나 죽고 나서 어떻게 할지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이번 한 번은 날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다오. 부탁할게, 응? 어머님의 설득으로 저는 결국 남편에게 거짓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설마 했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남편은 분명 다를 거라고 끝까지 믿었죠.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님의 짐작이 100번 옳았던 거였죠.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네가 너무한 건 생각 못하지. 어떻게 네 애미한테 이렇게 해? 당신 무조건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얼른. 너 돌았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걔한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어머니는 어떻게 아들보다 며느리가 먼저예요. 어머니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못 믿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쟤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잘해주시냐고요. 네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 아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 네가 조금 전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라. 내가 해도 너무한 건지 널 돌아보라고. 저 나이 40이에요. 지금 어머니한테 그런 훈계나 들을 나이 아니라고요. 나이를 100살을 먹었어도 사람이 덜 됐으면 훈계 들어도 싸지. 그런데 이제 더 얘기할 것도 더 들을 것도 없다. 오늘부로 나는 아들이 없는 걸로 할 테니 그리 알아라. 어머님, 여보, 당신 뭐해? 빨리 잘못했다고 빌라니까? 좋아요. 저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까 제 몫이나 주세요. 네 몫이라니? 아, 진짜 이러시기에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거 지금 달라고요. 그런 거 애초에 하나도 없으니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아유, 더러워서 정말. 더럽지? 더러워 죽겠지? 더럽고 치사하면 내 돈으로 해준 것들 싹 다 내놓고 네 것만 챙겨 나가라. 나 너 같은 자식한테 한 푼도 줄 마음 없으니까 당장 나가서 다신 내 눈에 띌 생각도 하지 말거라. 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은 어머님 돈으로 산 비싼 시계며 가방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어놓고 나가야 했어요. 사업가로서 끈질기고 독한 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님 진짜 대단하시더군요. 그 시계 그거 내 카드로 산 거 아니니? 풀어놓고 가라. 와, 진짜 이거까지. 자, 여기요. 더러워서 진짜. 그 벨트 그것도 비싼 건데 100만 원은 줬는데. 자요, 벨트, 바지 또 뭐요? 뭐 이거 팬티도 벗을까요? 예? 예? 알몸으로 나가면 신고당할 텐데 그건 그냥 입고 가렴. 아유, 진짜 내가 2번 다시는 이 집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싸요. 부디 그래 주렴. 아쉬울 거 없다. 진짜 손에 든 거 하나 없이 남편은 그야말로 팬티바람으로 쫓겨났네요. 그러고 어떻게 나갈 건지 궁금했는지 시어머님은 창문으로 남편이 가는 꼴을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깔깔깔 호탕하게 웃으셨죠. 아이고, 우스워 죽겠네. 채저 꼬라지 좀 봐라 얘. 나이 40이나 처먹은 애가 저러고 팬티바람으로 주랭랑을 친다. 아이고, 아이고 배야. 어머님, 괜찮으신 거죠? 왜? 내가 정신이 나가기라도 했을까 봐? 나 그 여느 때보다 멀쩡하니 걱정 마라. 저러고 괜찮을까요? 내 알 바 아니지. 지 좋다고 아랫돌이 같이 놀린 년이 데리러 오겠지. 그래도 내가 큰 인심 썼다. 휴대폰은 가지고 가게 해줬잖니. 네. 아이고 이런. 예,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네 서방이었는데 내가 너무 속 시원해하지? 혹시 내가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생태계를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널 믿고 예뻐하는 거야. 여긴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거든. 약육강식. 저 자식 눈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빠져 보이면 그땐 내가 잡아먹힐 수도 있는 무서운 세계란다. 그러기 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체계를 정리하는 것뿐이야. 너무 야속하게는 생각하지 말아다오. 한편으론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해도 됐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아들을 망난이라고 불렀거든요. 사실 남편이 경찰이 된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었더라고요. 어머님 재산만 믿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던 아들. 때리고 윽박질러 그나마 법에 어긋나는 행동만은 못하게 하려고 억지로 시킨 거였죠. 이후로 어머님은 일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재산을 다 제 앞으로 돌려주셨어요. 경영권 승계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이런 거 하나도 욕심나지 않아요.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널 더 믿는 거야. 저는 어머님 말씀하셨던 이쪽 생태계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평생 일군 일이야. 네 능력이야 내가 오랫동안 봐와서 잘 알고. 이제라도 나 살아있는 동안 다시 나 따라다니며 일 배워라. 이렇게까지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니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실제로 어머님은 이후에 경영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 남편은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군요. 왜 아니겠어요. 어머님한테 줄기차게 연락을 했지만 어머님이 전화를 차단하신 모양이라며 저한테 연락을 해왔었죠. 서류 정리할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만나긴 했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여우짓해서 이 모양 이 꼴 만든 거지? 어머님이 다 설명하셨을 텐데 또 뭐가 궁금해? 용건만 말해. 당신 얼굴 오래 보고 있어봤자 좋은 소리 안 나갈 거니까. 어머니 회사에서 나 월급 나오던 거 있는데 그게 2달 전부터 안 나와. 문의뿐인 이사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 주주총회에서 다 해임하셨어. 통지서 갔을 텐데 못 받았어? 그것도 네가 꼬셔서 그렇게 한 거냐? 싫으면 주주총회 나와서 반대 의견 표명하지 그랬어. 충분히 기회는 줬을 텐데. 결과야 뻔했겠지만 말이야. 야, 그걸로 내가 그나마 재벌집 아들 흉내는 내고 다녔는데 네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좀 다시 돌려놔봐, 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너랑 결혼해준 것만 해도 아우 씨, 이걸 진짜. 너 사람도 때리니? 나 맞고 살 뻔했구나. 작작해라. 내가 아쉬운 소리 하러 나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봐준다. 그렇게 절실하면 직접 찾아가서 네가 얘기하든가. 나 회의 있어서 가봐야 돼. 더 볼 일 없지? 야, 대답하고 가. 씨. 어머니가 내 연락도 안 받는단 말이야. 야! 야! 어머님 회사에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타먹던 걸 한 푼도 더는 못 받게 됐으니 주머니 사정이 궁해졌고 그래서 저한테까지 찾아온 거였죠. 어머님이 그건 짐작 못하셨을까요? 아예 오래전부터 저한테 단단히 단도리를 하셨어요. 남편이 찾아와 무슨 요구를 하든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하루는 절 데리고 어디 좀 가자고 하시더군요. 중요한 거래처 회장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아직까지 그런 자리는 좀 부담스럽고 가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슨 소리야? 너 내 며느리 되기 전에 내 비서였을 때도 나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마다 꼬박꼬박 같이 가서 옆에 있어 놓고 그리고 지금은 비서도 아니고 내 후계자야. 사람들도 미리 알아두고 해야 내 사업 안 말아먹을 거 아니니? 너 봐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필요하니까 가자는 거지. 네가 꼭 가야 하는 자리라서 그래.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고. 아, 네. 얼른 준비하고 나올게요.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만나러 간 사람의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님 프랜차이즈의 광고를 꾸준히 담당하는 업체 회장님이었는데 바로 그 회사에 남편의 상간녀가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광고를 끊겠다거나 하는 협박 비슷한 것도 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셨죠. 김 회장, 내 며느리 누군지 알아보지? 잘 알다마다 일을 어찌나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지. 내가 정 사장 봐서 말을 안 해 그렇지 나도 탐냈다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네요. 어디 말뿐인가. 정 사장한테 잘리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데리고 온다. 그랬다니까. 아니 근데 덜컥 며느리로 들어가? 역시 김 회장 사람 보는 눈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저 오늘 무슨 날인가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만들 하세요. 얘는 겸손한 것까지 아주 예뻐. 그치? 근데 김 회장 항상 사람 잘 보는 것만도 아니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잘못 들인 사람 있어? 김 회장네 마케팅 팀에서 오래 일한 애 있지 왜? 조 팀장 말하는 건가? 조 팀장이 왜? 팀장이면 일은 잘하나? 내가 뭐 일개 팀장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까지 아나? 그저 팀장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은 하나 보다 하는 거지. 요즘 같아선 함부로 사람 자르고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 나도 잘 아는데 말이야. 속 시원히 말을 좀 해봐. 그냥 무턱대고 사람 자르라고 하면 그건 나도 나쁜 년인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친히 증거까지 가지고 왔으니 이후엔 김 회장이 알아서 해줘. 뭔데 이게?
이거 정 사장 아들 아니야? 아니 그럼 최근에 일이 그렇게 된 게 우리 회사 사람 때문이었단 말이야? 내 며느리 일이 된 것도 속상하지만 가정 있는 남자 꼬드겨 바람 피우는 사람이 김 회장 회사에 있는 걸 알고 나니 내가 영 마음이 불편해서 말이야. 이건 틀림없는 결격 사유지. 그렇고 말고. 하여간 정 사장 알아줘야 한다니까. 자기 입으로 자르란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나? 어휴, 그래다간 큰일 나게. 하여간 난 아무 말도 안 한 거다. 상간녀는 어차피 목표가 돈이었기에 거짓골이 된 남편을 받아줄 리 만무했고 이별을 고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혹시 돈이라도 예전처럼 받으면 상간녀가 다시 마음을 돌릴까 싶어 저를 찾아왔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것만으론 성에 안 차셨던 겁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은근슬쩍 불륜 사실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 사람이 회사의 마케팅을 담당했다가 자칫 소문이라도 나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게 뻔하니 그 회장님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간녀를 회사에서 내쳤다고 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아예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렸죠. 그건 뭐 어렵진 않았어요. 워낙 이 생태계엔 소문이 빨라서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의 파워가 워낙 여기저기서 세다 보니 혹시라도 손해되는 일을 당할까 싶어 쉬쉬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시어머님이 빠르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걸 예전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서 일면 어머님이 독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숨김없이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했죠. 어머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님 훨씬 독하세요. 그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나도 안다. 내가 소시적부터 독하단 소리 좀 들었어. 근데 너 생각을 해봐라. 여자 혼자 이런 일에 뛰어들어 구분구분하기만 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니? 그렇네요. 그럼 저도 독하게 마음먹고.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어느 면에선 좀 무른 면이 있어. 그렇다고 모든 일에 다 도끼를 품을 필요는 없지.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다 싶으면 독한 맘도 먹을 줄 알아야 해. 설사 그게 자식이라도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표정이 조금 씁쓸해 보였던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솔직히 말이 쉽지 자식을 쳐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집에서 내보낼 때는 노숙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며 내쳤지만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요. 가끔씩 어머님께 정말 괜찮으신 건지 한 번씩 여쭤봤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도끼가 생겨서요. 만약 어머님이 아들 다시 집에 들이신다고 해도 전 남편과 전 부인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걸리시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게 걱정되면 네가 지금보다 더 내 딸처럼 굴면 되지. 아니, 구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내 딸이 되면 돼. 나는 한 번 말 내뱉기까지 수백 수천 번도 더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은 되니까. 그게 일만 그렇겠니? 내 자식인데 내가 쉽게 결정했겠어? 나는 충분히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 기회 차버린 건 그놈이야. 노숙하다 얼어 죽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식한테 등을 찔리기도 하고 자식의 등을 찌르기도 하는 어찌 보면 조금은 가혹한 사업가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저한테도 일면 그런 피가 흐르고 있었는지 어머님의 그런 마음이 너무 이해되고 한편으론 짠하기도 해서 저는 이전보다 어머님이 저를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딸이 돼야겠다 결심했죠.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어머님이 더 많이 기회를 주고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정말로 물심양면
저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부으셨어요.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느 정도 어머님이 하시는 일들을 몸에 익혀갈 무렵 남편은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다면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에 차단해 주셨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겠지만 모르는 번호로 온 거라 혹시나 거래처에서 온 전화일까 싶어 어머님이 받으셨죠. 네, 정은혜입니다. 엄마, 나야, 엄마 아들. 잘못 거셨습니다. 아니, 저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들을 얘기도 할 얘기도 없다고 했을 텐데. 엄마, 나 다리 잘라야 된대. 그래서 그게 뭐? 아니, 그게 뭐냐니. 나 엄마 소원대로 홈리스로 살다가 동상에 걸려서 다리 자르게 생겼다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게 네가 선택한 삶이면. 내가 선택당한 게 아니라 강요당한 거지. 내가 언제 너 노숙자로 살라고 강요했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진 네 할 몫이었을 텐데. 용건 끝났으면 끊는다. 남편이 노숙을 하다 동상에 걸리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는데도 어머님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야 뭐 이미 남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참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마음마저 쳐내야 하는 어머님의 심정은 대체 어땠을지 짐작도 안 됩니다. 어머님이 하도 단호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은 저한테까지 몇 번 찾아왔습니다. 두어 번은 거절하다가 그래, 너 사는 꼴이 어떤지나 보자. 무슨 얘기 하는지나 들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 만났어요. 오른쪽 발목 아래를 잘라내고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나타난 남편은 대뜸 무릎부터 꿇더군요. 그런데 제 눈엔 왜 거기서 진심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가식만 보였던 걸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많이 생각했어. 내 꼴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당신 나 많이 좋아했잖아. 그때처럼 날 봐달란 얘기는 안 할게. 나도 양심이 있는 놈인데. 근데 나 불쌍히 여겨서 제발 좀 걷어주라. 어? 네, 불쌍하죠. 하지만 그 즈음에 저는 어머님의 영향 덕분인지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건 그건 과거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삶이라고 믿게 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는 그 인간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번이요. 해서 저 역시 차갑게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양심이 있다고 방금 당신 입으로 말하지 않았나? 근데 그 양심이 내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알려주진 않았나 보지? 그럼 그거 양심 아니야. 욕심이지. 알아들었으면 꺼져줄래? 전화번호 바꾸기 전에 연락 그만하고. 남편은 끝까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래봤자 이미 물 건너 갔죠. 어머님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돌아오려다가 그래도 인생이 불쌍해 5만 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머님한테 야단 맞았네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인간들 한두 번 그렇게 동정심 보여주면 개떼같이 달려들어. 그러다 너 호구되는 거 순식간이라니까. 네, 어머님. 그나저나 저 휴대폰 바꿔야겠어요. 자꾸 연락이 오니까. 에휴, 그 연락 애미도 끊어냈는데 네가 왜 그걸 못 끊어내? 내 다시 말하지만 이제 나한테 자식은 너 하나뿐이야. 네, 어머님.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저희는 정말 친모녀처럼 같이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닙니다. 어머님은 원래 여행은 혼자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이제는 저랑 꼭 같이 가려고 하세요. 아유, 이렇게 좋은 여행 메이트를 왜 이제야 만났을꼬? 너 나 죽기 전에 나 가보고 싶은데 다 같이 가자.
이번에 인수하기로 한 그 일만 잘 마무리해놓고 나면 한 달쯤 유럽 가는 건 어때? 파리, 런던, 프라... 또 어디 가고 싶니? 빈이요, 어머님. 저 빈에 가서 꼭 오케스트라 연주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케스트라는 네가 예약해라. 그건 어머님이 좀 하세요. 저보다 어머님이 영어 더 잘하시잖아요. 너도 맨날 나한테 미루지만 말고 공부 좀 해. 사업할 사람이 원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야. 가끔 진짜 모녀처럼 이렇게 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알콩달콩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님이 소개해준 남자와 데이트도 가끔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당신이 혼자 나이 드느라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며 좋은 짝 꼭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제가 앞으로 가지게 될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 없고 제가 받았을 상처들을 무척 염려해주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어머님한테 지극정성인 것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머님을 장모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어머님도 말로는 여우짓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썩 마음에 드는 눈치세요. 어머님 마음속에 어쩌면 남아있을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잘 채워드리며 살겠습니다.